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멘토를 옆에 두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옆에 멘토를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법률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하다못해 약국이라도 가죠. 예.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항상 좀 이렇게 뭔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혼자서 다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혼자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을 최소한 1000권은 읽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 정도도 안 하고 하겠다. 자살행위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정도 안 하고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투자에 대한 멘토를 두고 하라는 겁니다. 예. 혼자서 아무 때나 투자해가지고 작살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다 그래야 돼요. 책을 쓸 때는 책 쓰기 멘토가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는 의사라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법률 사건이 있을 때는 뭡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멘토가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멘토가 없을 정도로 하겠다. 법적인 소송을 하는데 멘토 없이 하겠다. 그럼 사법고시 붙고 하십시오. 사법고시 붙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 나는 의사 없이 하겠다. 그러면은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 면허증 딴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나는 부동산 전문가 없이 하겠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책을 적어도 1000권 읽고 나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하고 혼자 하겠다는 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책 쓰기를 할 때는 책 쓰기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다 항상 이 멘토를 옆에 두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그냥 주어집니까? 멘토는 그냥 공짜로 오지 않죠. 첫 번째, 멘토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공짜로 할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뭐 선물을 주든 돈을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 보온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꾸준하게 잘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의 복이지만 인연복이 굉장히 큽니다. 인연을 잘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잘 만나야 되고 멘토를 잘 둬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인생에 어떤 다양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런 스승을 옆에 또 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스승은 그냥 이렇게 두면은 당연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대해야 되고 존경을 표해야 되고 고가의 선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리십시오. 고가의 선물들도 뭐 고가라고 1000만짜리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50만원짜리라도 이렇게 한우 세트라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나? 그 대가성이 없으면 안 돼, 관계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스승님한테. 왜냐면은 남자 대 남자로서의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게 바로 돈을 주는 거거든.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건 다 안 믿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표현을 정확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표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기적으로 보내준다든지, 사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30년, 40년 동안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죠? 10년, 20년 동안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스승님들이 계시고, 여러 스승님들이 이렇게 또 다양한 조언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전한길 쌤한테 이제 횡성 한우 세트를 또 보냈단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선물을 보내요. 저번에는 보이차 보냈고, 그전에 또 한우도 보냈고, 그전에는 저쪽에 설악산 가가지고 또 뭐 있나 황태인가? 그것도 보내고, 생각나면 계속 보냅니다. 거의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보내고 있지만은 적어도 2달, 3달 만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멘토분들한테는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멘토를 적극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와야 되고, 어떤 일 할 때 항상 이 전문가 그룹을 둬야 되고 그래요. 항상 공짜를 바라지 말고,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짜는 누가 주냐면은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공짜 줍니다.
그리고 형제간들도 공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간들도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는데 공짜로 달라면 기사대기 바로 때려봅니다. 아무도 공짜로 안 줘요. 그리고 공짜로 자꾸 한 두세 번만 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인연 끊게 됩니다. 그게 형제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남은 어떻습니까? 남은 더 합니다. 예, 형제간은 그나마 피가 좀 섞였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한 두세 번까지는 봐준다 이 말이야. 두세 번까지 공짜로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두세 번까지는. 한 세네 번 넘어가면 이제 기사대기 바로 때리고 이제 인연 끊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남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그래도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상의 원리를 아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세상의 원리를 좀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멘토를 옆에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떼야 돼요. 몸으로라도 뛰든 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멘토 그러면 안 얻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고생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나는 뭐 그 멘토가 없이 하겠다. 여러분 혼자서 책 천권 봐야 됩니다. 책 천권 봐야 돼요. 천권 보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면 10년 걸리겠죠. 10년 걸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년 걸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론적 지식만 갖춘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또 몇 년간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의 세월을 또 보내겠지. 응? 그러면서 뭐 회개 기도도 하고 할 건데 고생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말고 전문가들을 항상 섬기고 고개 좀 숙이십시오. 고개 좀 숙이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항상 그 도움을 얻었으면 도움을 잊지 말고 보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뭘 할 때 멘토를 옆에 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승을 모시러 다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에 자기만의 어떤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야 돼요. 무지개가 7가지 빛깔 아닙니까? 그죠? 멘토를 적어도 한 7명은 두십시오. 그죠? 멘토들도 무지개처럼 말이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있으면서 어떤 조언은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조언은 어떤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죠. 분석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직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조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대한 조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하고 투자도 중요하잖아. 5억 투자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250억이 돼 있더라.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 사실 맞잖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 월급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나? 대한민국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 직장인들 중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적어도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투자한 사람들 아닙니까? 월급 적어도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40억, 50억 갖고 있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들 좀 알고 있다고. 직장인 중에서 한 달에 월급 500만원 받았는데 재산이 50억이고 이래.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대. 근데 돈 그래 벌었더라고.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혼자 했겠어요? 다 같이 했지. 물어볼 사람도 있고 이렇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좀 인생의 길을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말고 좀 물어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옆에 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저 방청소도 좀 하고 그 가가지고 방청소도 좀 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선물도 좀 고가 선물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뭘 얻겠어요? 얻는 게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